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1월 18일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제 10번째 설명 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L 부분입니다. L. 네, 리더의 그 약자죠. 주도주인지 소외주인지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주도주인가 소외주인가. 그전에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주도주를 편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확실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문구로 시작하는 게 좀 인상적입니다. 읽어드리자면, 사람들은 대개 그저 호감이 간다거나 왠지 마음이 놓이는 주식을 사려고 한다. 그러나 역동적인 주도주들이 시장에 놀라운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강세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선호만으로 매수했다가는 오히려 철저히 외면당하는 주식을 붙잡고 있기 십상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항상 주도주인가 소외주인가를 따질 때 강세장에서도 외면을 당한다는 것은, 즉 기회비용이 정말 현저히 딸린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제목을 안내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업종 내 최고 종목 중에 두세 개 중에서 매수해라 라는 것이죠. 업종 내 최고의 주식들 가운데 두세 개 중에서 매수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IBM은 누구나 다 아시는 회사죠. IBM의 기업이 1980년대 전에 주가가 큰 성장을 보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79년과 80년대에는 이 IBM이 이미 대형주로 자리를 잡았던 그런 과정 속에서 주식의 움직임이 둔화가 됐다. 그런 주식들을 끝까지 쫓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주도주를 편성하지 않는 것인 거거든요. 대형주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심리도 한 번 더 자극을 합니다. 확실히 IBM은 제자리 걸음을 했고, 대규모 컴퓨터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다. 버로우와 NCR, 스페리랜드 등도 전혀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 그 이후에는 뭐 강세장에서 IBM이 되살아나서 2, 3년 후에 수익률이 좋아졌지만, 그때 당시에 한 해에 기회비용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죠. 1979년과 80년대 강세장에서는 왕랩 그리고 프라임 컴퓨터, 데이터 포인트, 롬, 텐디를 기록한 뛰어난 컴퓨터 회사들이 5배에서 7배의 주가 상승률을 보일 동안에 IBM은 멈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주도주 편성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 한 해 한 해 그 주식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외주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지 말라. 그래서 주도주가 아니면 매수하지 마라 라는 문구와 함께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멘트를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입니다. 싸기 때문에 그 저가에 형성되어 있는 주식은 주식을 매수했다면은 그것이 한마디로 잘못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앞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죠. 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의 자서전에서는 이렇게 자서전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인용을 했는데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은 굴을 먹을 것이고 두 번째로 시작한 사람은 그 껍데기를 가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이죠. 이 책에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동종하는 종목이라며 소외주를 대안으로 매수하는 것은 업종의 주도주의 화려한 광채가 그 주식에도 옮겨가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기업의 실적은 주도주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지고 어렵사리 주도주와 동조의 상승세를 탄다 해도 오름폭은 훨씬 못 미친다 라는 것이죠. 주도주가 큰 상승을 보일 때 같은 상승을 보인다고 해도 현저히 못 미치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갭 차이는 상당히 클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을 언급을 또 하는 것이고, 선두기업과 한마디로 카네기의 그 자서전에 인용한 그 그러니까 문구는 그 선두기업, 그 사업의 선두기업과 그렇지 않은 그 동종업계의 후기업들이 정말 큰 차이가 난다는 그런 격언을 한 번 더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도주가 그만큼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통계적으로도 많은 데이터를 기록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연히 그 말에 신뢰감이 쌓이고 있고요. 주도주와 소외주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책에서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은 주가의 상대적 강도입니다. 주가의 상대적 강도. 제가 이것은 저번에도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랑 겹치는데요. 어느 종목의 지난 52주간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을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러니까 한 종목을 나머지 종목과 비교를 해본다는 것이죠. 비교를 해봤을 때 나머지 전체 종목의 상승률과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각 종목의 점수는 최저점의 1점부터 최저점인 1점부터 99점까지의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99점이라고 한다면 타 종목들은 해당 기업에 비해서 주가 성장률이 더 많은, 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더 높게 발생된 타 기업들은 없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 주가 상대적 강도가 50이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 시장에서 반절은 이 해당 종목보다 더 많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던 반면 반절은 더 하락한 모습을, 그러니까 상승률이 더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RS 점수를 매긴다는 것인데, 이 책에서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주가의 상대적 강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S가 적어도 그거죠. 70점 그러니까 70점이 안 된다면, RS가 70점이 안 된다면 이 종목은 전체 시장에서 수익률이 아주 뛰어난 주식에 들지 못한다는 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상대적 주가 강도가 80에서 90대인 상대적 주가의 강도가 80에서 90인 종목을 매수하라 라고
원칙상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상대적 주가 강도가 강한 그 종목을 매수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1950년대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최고의 주식으로 꼽힌 최고의 주식들이 한마디로 본격적인 주가 상승 행진을 시작하기 직전에, 상승 직전에 평균 RS 점수의 그 산출을 해봤더니 통계치가 87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87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최고의 주식들은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하기 전에 이미 주가 상승률이 거의 상위 10% 수준에 든다는 말이고, 따라서 최고의 주식을 결정하는 원칙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주도주에 주목하고 소외주에 동조하는 주식은 피하라. 상대적으로 주가 강도가 그러니까 주가 강도 점수가 40에서 60점대인 주식은 매수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의미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조정 국면에서 차트 설명 드릴 때 지수가 하락할 때 주도주들은 패턴들을 만든다, 모양을 잘 다지고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정 국면에 새로운 주도주를 잘 찾아내는 작업을 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수가 10%가 빠졌다. 그러면 여태까지 최고의 성장률을 보인 성장성인 기업들은 주가 상대적 강도가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래서 15에서 25%까지 시장 지수가 10% 빠지면 그런 최고의 주식들은 또 15에서 25%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30에서 40%까지 빠지는 주가 하락을 보이는 그 주식들은 상당히 주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매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락을 한다는 것이 최고의 주식 주도주가 다시 재편성이 될 확률이 적다는 것이죠. 그러면 15에서 20% 정도의 조정도 아닙니다. 그냥 15% 이내의 조정, 혹은 뭐 거의 조정이 안 나오거나 반면에 상승하는 종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저희가 최근에 확인을 해보셨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이 상태의 기업들은 이미 캔슬링 법칙이 다 적용된 상태의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주가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상승을 했던 패턴들의 모습을 보시면 사실 그 개별 잡주들이 많이 그 갑자기 껑충껑충 뛰는 모습들을 이번에 또 확인을 하셨죠. 네, 그런 모습은 배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러니까 캔슬링 법칙으로 선정된 그 실적이 무엇보다 실적이 되게 좋은 회사가 지수가 조정이 나오는데,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반면에 상승을 한다, 이런 것이죠. 이런 종목은 윌리엄 오니는 과감히 매수를 했습니다. 책에서 내용을 확인을 또 해보실 수가 있고, 한마디로 지수가 조정이 나오는데도 해당 종목은 조정이 나오지 않고 상승을 한다 라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에서는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이상 강세에 주목하라 라는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12월 12월에 있을 지수 조정 국면에 실적은 정말 개선이 많이 되는 종목들 중에서 주가 강도가 계속 상승을 하는 지수 조정 국면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추천드린 종목이었어요. 8월 한 19일, 잠시만요. 제가 네, 대한광통신이 8월 18일쯤에 저희가 추천을 드렸었고, 네, 여기 51선을 되돌아가는 자리였네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쭉 하다가 한 차례 큰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저희가 지수 조정 국면이 아마 11월 28일 시점이었죠. 27, 28일 시점 이후에 누구나 아시죠. 이 시점 이후에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이 시점 이후에 지수가 이렇게 한 달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대한강통신이 또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한 패턴은 아닌데, 저희가 16일에 추천드렸던 한국전자금융, 네, 이 부분은 네, 또 한 차례 큰 상승 이후에 또 주가가 횡보를 계속하다가, 네, 이 부분이었어요. 그 22일에도 사실상 22일과 6일 사이에도 주가는 하락 국면에서는 아직 추세가 전환되지 않았었죠. 27일 정도부터 추세가 전환이 됐었는데, 특히 코스닥 지수들이 그 전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최고의 주도주를 나타내는 그 패턴에서 지수 조정에서 이제 주도주 패턴을 다시 면밀히 관찰하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시장이 강세장으로 변하는, 약세장을 거쳐서 강세장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한 13주 정도에는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기업들의 패턴들이 최고의 주도주의 특성인데, 정말 강한 주도주들의 특성은 3주에서 4주 이내에 신고가를 경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정이 나오는 그 3, 4주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신고가를 냈던, 네, 반면에 이상 증세, 대한강통신, 지수 조정과 반대로 계속적인 성장을 보였던 대한강통신, 이런 회사들로 인해서 이번 섹터의 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애가 탈 정도의 싸게 보이는 주식이라고 해도 소외주는 투자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시장 주도주만 주목하고 매수할 주식을 그 중에서 선정하라. 매수 가격보다 8%가 떨어진 소외주가 있다면 당장 팔아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락하는 주식은 사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바로 추세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